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구독자가 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환자분 한 분이 한 60대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의외이기도 했던 것이, 저는 당연히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젊은 이제 청년층이나 중년층 분들이 많이 이제 그래도 찾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중노년층 60대 이상 분들도 그 채널을 봐주신다는 것이 이제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아정신과 병원이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소아정신과 트레이닝을 했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아이들 문제나 부부 문제, 그리고 직장인 문제를 많이 좀 다뤘지만 어떤 노년층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런 노년층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치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치매가 사실 되게 걸리면 안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사실 가족들에게도 되게 피해를 주는 이제 그런 질환이고, 치매가 생기면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전부 다 치매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사실 치매가 우리가 병원에서 볼 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매를 많이 보는 다른 병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그렇게 자주 접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소아정신과 병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 왔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치매다 이렇게 처음부터 확 이제 눈에 띄는 이제 그런 경우를 목격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병원 방문하기도 쉽고 또 의학의 어떤 기술로 되게 뛰어난 그런 나라인 거기 때문에 젊은 분들부터 이렇게 어떤 지병 관리를 되게 잘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을 이제 젊을 때부터 약을 먹으면서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치료를 잘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치매 발생에 있어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나 임상에서 보면 보통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치매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경우를 저는 거의 잘 못 보고 있는 거고요. 한 80대 넘어가야 이제 치매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더 늘고 있는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지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젊을 때부터 잘 관리하는 것도 있겠고, 의술이나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80대 한 중반 이렇게 넘어갔을 때부터 어떤 두드러진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60대다, 70대다 이러면은 그 치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걱정을 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한 경우가 많고요. 물론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50대, 60대 이럴 때도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신경과적인 질환들, 전두엽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뇌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일찍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일찍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치매 하나가 바로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나이에 술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이 뇌세포를 파괴해서 인지기능이 일찍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중후반부터 60대에 걸쳐서도 이런 알코올성 치매는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술을 많이 먹는 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떤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자체의 문제라든지 알코올로 인한 치매 같은 경우는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치매가 한 80대가 넘어서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혈관성 치매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지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소위 말해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알츠하이머 치매가 더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이 뇌혈관들이 막히거나 하면서 벌어지는 뇌혈관성 치매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부분들이 결국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뭐 발생했을 때부터 약을 먹으면서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치매 발생이 최대한 늦춰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치매가 걱정된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어르신들이 직접 혼자서 이렇게 병원을 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게 되면은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증상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러지게 치매로 처음부터 간주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면 보통 한 나이가 70대 넘어가면 가장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치매이기 때문에 소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치매가 많이 진행되면 뭐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뭐 항상 집에 오는 길을 못 찾는다거나 뭐 문 여는 어떤 비밀번호 같은 걸 잃어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당히 이제 미묘한 어떤 증세로 많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억력 장애나 이런 걸 치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아무튼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매로까지 이렇게 발전되지는 아직 않은 초기의 상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뇌혈관 개선제라든지 어떤 치매약을 좀 예비적으로 먹으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치매 치료라는 게 치매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지 기능의 하락을 더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료를 한다고 떨어진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이게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뭐 뇌혈관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물은 미리 복용을 하면서 좀 대비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치매 검사에서 점수 이하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치매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뭐 알다시피 요즘 치매는 먹는 약도 있고 붙이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공격적으로 치료해서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매가 의심된다고 오시는 분들 진료를 해보면 이제 치매라기보다는 치매처럼 보이는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어르신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정말 치매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한 10분 중에 보통 한 7, 8분 이상은 진짜 치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녀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 기억력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많이 떨어져서 이게 혹시 치매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억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어르신이 있다면 그거는 치매라기보다는 기분이 울적하고 다운되는 게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인분들이 우울할 이유가 더 많겠죠. 일단은 뭐 경제적인 활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하루가 되게 무료하게 지나가는 일도 많을 거고, 그리고 뭐 자녀분들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생활이 외로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몸이 이것저것이 아프기 때문에 뭐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야말로 우울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 기분이 우울하면 뭐 잠도 못 자고 몸이 이것저것이 아프고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죠. 오히려 이제 노인분들은 내가 우울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어떤 감정적인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런 신체적인 증세나 불면이나 이런 것들로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노인분들의 우울 증세 하나가 바로 기억력 저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뭐 자녀들하고의 불화,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한 통증, 이런 거로 인해서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치매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우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호전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니까 치매를 치료한다고 해서 치매 자체가 많이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는 건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울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면 그 우울을 잘 치료해주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거는 또 잘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떤 적절한 약물 치료나 적절한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억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적인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만 잘 치료해줘도 기억력이 많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성치매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치매가 아닌데 우울이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치매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성치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력이 떨어지는 여러 어르신분들이나 자녀분들도 이런 기억력이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부모님이 사실 이게 치매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건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두뇌를 이제 돌릴 수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뇌를 자극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책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분들하고의 대화,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어떤 인지 기능의 어떤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많이 굴리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당연히 치매 예방에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치매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